안녕하세요. 네이버 최고의 부동산 카페 아름다운 내 집 갖기 매니저 청개굴입니다. 자, 오늘 스피드 분양가 중개로 찾아왔습니다. 자, 스피드 분양가 중개는요, 정식 분양가 중개 선별 단지로 다루지 못하는 단지들을 빠르게 소개하는 영상입니다. 이 점 유의하시고 시청을 부탁드리고요. 스피드 분양가 중개 13화가 됐네요, 벌써. 자, 어느 단지냐? 인천 계양 신도시 A2 블럭 안단테입니다. 공공 분양이 안단테라서 일단 적어놨는데 뒤에서 아마 명칭은 좀 바뀔 것 같아요. 문제는 계양 신도시를 다뤄야 된다는 점. 제가 최근에 인천을 좀 다루긴 했어요. CTOCL 6단지 용현 하객지구랑 송도 역세권 개발 쪽에 들어가는 레미안 센트리폴에 대해서 다뤘는데 또 인천을 다뤄야 되는 상황입니다. 사실 아름다운 내 집 갖기 카페 회원님들 잘 아시겠지만 제가 근 20년 동안 카페 활동을 하면서 인천은 웬만하면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카페 최고 강성 회원님들이 인천에 많이 계세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면 저렇게 얘기해야지, 저렇게 얘기하면 이렇게 얘기해야지, 이렇게 많이 욕도 날리시거든요. 그래서 되도록 안 다루려고 했는데 인천 분양이 계속 나올 거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오늘 계양 신도시를 다룰 겁니다. 더구나 얘가 공공 분양이기 때문에, 그리고 3기 신도시이기 때문에 안 다룰 수가 없는 단지긴 해요. 그래서 인천에 대한 전반적인 부동산에 대해서 얘기를 사실은 센트리폴 6단지 공고 후 분석 영상에서 좀 해드린 적이 있는데 그 연관해서도 오늘은 좀 해드릴 겁니다. 다만 얘를 선별 단지로 선정하지 않고 스피드 분양가로 다루잖아요. 아리까리한 단지임에도 투자성이 있으면 선별 단지로 다루는데 얘는 스피드 분양가로 일단 다룹니다. 스피드 분양가 치고는 내용이 좀 길어질 수도 있습니다. 일단 얘에 대한 한 줄 평부터가 얘는 좀 길어요. 답이 없었습니다. 답이 없었어.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홍대강님의 가수시죠. 답이 없었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유행을 했었던 노래인데 그 가사가 있는데 그 가사 중에 이런 게 있어요. 그때 난 뭐랄까, 난 답이 없었어. 끝내 너를 잡지 않았던 그날. 청약으로 치면 청약을 할까 말까 하다가 안 했을 수 있죠. 너를 한 번만 더 잡았더라면 난 후회 없을까? 지금 행복했을까? 이거는 청약을 했더라면 이런 내용인데, 그리고 뒤쪽에 이런 거 있어요. 그때 난 미쳤나 봐. 청약을 안 했어도 미칠 수 있고 청약을 했어도 미칠 수 있는 정말 아리까리한 단지가 저는 인천 계양신도시 A2 블록에 속합니다. 그래서 홍대관님이 가사에서 좀 따왔습니다. 정말로 현재로서 답이 명확하게 없는 단지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일단 기본 정보인데요. 일단 계양신도시 A2 블럭 사전 청약이 있었고 이번에 본 청약이 있는 단지인데, 일단 LH에서 만드는 공공분양입니다. 따라서 안단테란 명칭부터요.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LH가 토지주택공사가 과거에 그린빌, 그 다음 뭐 있었죠? 뜨란체, 그 다음에 휴먼시아 이런 브랜드를 갖고 했었는데 다 실패했어요. 거의 다 높게 평가받지 못했거든요. 그러고 나서 나온 게 2010년대 안단테를 갖고 나왔는데 얘도 좀 흔들리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이 공공분양 안단테 이름 달았던 단지들이 전부 다 시공사 이름으로 변경을 하고 있고 또 그 변경을 용인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모집 공고들 보시면 이번에 공공분양이 얘만 나온 게 아니에요. 동작구 수방사절이 나왔고 얘도 나왔고 운정 3지구에도 하나 나왔는데, 얘네들 보면 모집 공고에 전부 다 시공사 이름으로 변경이 가능하다 이런 식으로 말이 돼 있어요. 물론 시공사하고 협의는 해야 됩니다. 입주자 협의해서 해야 되는데 보통 대충은 다 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얘 같은 경우에는 제일건설이 들어갔고 그다음에 남강건설인가 남강인가가 들어왔어요. 그 두 건설사가 있는데 총 시공업체는 4개인데 그 중에서 이제 브랜드 갖고 있는 애들이 2개인 것 같거든요. 풍경채가 들어가든가 휴튼이 들어가든가 둘 중에 하나는 이제 들어가 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시공사하고 협의 결과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은 유념하셔야 되고요. 여하튼 계양 A2라고 부를게요. 지금은 계양 A2 같은 경우에 10월 18일 날 얼마 안 남았죠. 1순위가 있습니다. 사전 청약이 있었기 때문에 사전 청약 당첨자들이 나 이거 계속 갈래 하는 거를 갖다 신청하는 기간이 있고요. 그게 마무리되면은 이제 일반 1순위가 들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게 10월 18일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사전 청약에서 포기하시는 분들이 나오면 좀 더 물량은 조정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역세권입니다. 박촌역에 있어요. 인천 1호선 어디냐? 일단 사실 오늘 영상을 통해서는 이 계양 A2 지구뿐만 아니라 계양 신도시에 대한 전반적인 얘기가 조금 나올 수 있어서 일단 계양 신도시 전체적인 모습 보여드릴게요.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죠. CTOCL이나 레미안 센트리폴 하면서 인천은 전철 1호선 이렇게 들어온 거, 요거를 기점으로 해서 북쪽 지역과 남쪽 지역으로 나뉘고, 북쪽의 대장은 지금 현재 청라, 그 다음에 남쪽의 대장은 송도국제도시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북쪽은 서울 접근성 때문에 개발되는 게 강하고, 남쪽은 연결되면 서울 접근성도 좋아지면 기본적으로 인천 대도시란 말이에요. 그로 인한 개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계양은 재밌는 게, 청라는 개발돼 좀 됐죠. 물론 지금도 계속 개발 중이지만 검단이 최근에 각광받는 이유가 있어요. 사실 지난번에 검단 우미린 같은 경우에 8억을 찍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레미안 센트리폴 얘기해서. 근데 얘가 레미안 센트리폴 영상 찍고도 지금 일주일밖에 안 됐는데 또 올랐어요. 우미린이 실거래가가 8억 이상을 찍어서 84형 기준입니다. 구평 8.15, 즉 8억 1,500만 원에 찍혔다는 얘기가 어저께 저희 카페에서 나왔습니다. 실거래고 맞겠죠, 그러면은. 자, 얘가 각광받는 이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최근에 김포, 걸포, 북변역 이쪽도 분양들이 잘 됐거든요. 저희가 영상에서 북변 우미린이나 한강
성장 수준 5%에 대해서 말씀드렸었잖아요. 얘네들이 공통점이 뭐냐면 서울 접근성 때문이란 말이에요. 서울 접근성. 서울로 가는 접근성 때문에 얘네들이 각광받고 있고 지금 현재 좀 올라가고 있는데 사실 계양 신도시도 3기 신도시로 지정이 됐던 이유가 뭐예요? 3기 신도시들의 공통점이 뭡니까? 서울 접근성입니다. 과거에 1, 2기에 비해서 특히나 2기에 비해서 3기 신도시들은 서울 접근성이 좋은 데들로 결정이 됐어요. 그래서 계양도 들어가긴 했는데 좀 이따 자세히 살펴보시면 알겠지만 위치상으로는 검단보다 서울 접근성이 좋을 것 같고 청라나 이쪽은 당연히 좋을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는 딱 뛰어넘는다 라고 말하기는 힘든 부분들이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엔 검단보다 좋을 수 있는 위치인데 검단보다 현재로서는 확실하게 더 좋아질 가능성은 그렇게 크지는 않아요. 더군다나 검단신도시 우미린에 대해서 검단신도시 호호금 3대장에 대해서 논란이 있지만 호호금에 대해서 영상 말씀드릴 때 여기 아라역 개통되는 거로 인해서 계양역 공철 여기 보이시나요? 계양역? 이 공철 이용성 때문에 검단이 서울조선 좋아진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결국 인천 계양신도시도 현재로서는 이 계양역 공철 이용하는 것 이외에 확정된 건 없습니다. 서울 접근성이. 따라서 비슷하다. 그런데 검단은 그나마 오래됐죠. 개발된 지 진짜 오래 걸렸는데 그래도 1차는 좀 들어가서 이제 입주들 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계양은 이제 시작이잖아요. 그렇죠? 들어갔을 때 편의성 이런 거 봤을 때 물론 계양이 검단보다는 지금 이제 분양가가 좀 싸다라고 말할 수도 있는데 또 보겠지만 그도 그렇지가 않다는 게 문제죠. 여하튼 박촌역에 들어가는데 여기입니다. 현재로서는 기존 철도는 요게 있습니다. 요렇게 해서 계산역 지나서 부평 지나서 인천을 남북으로 종단하는 끝쪽 가서는 이렇게 돌아가게 되는 인천 1호선 그 북쪽 끝쪽 지역에 있는 박촌역이 칼라로 된 데가 계양신도시 개발지구거든요. 그 왼쪽에 위치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오늘 볼 계양 2블럭은요 어디냐? 여기입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계양신도시 요건 알아두셔야 돼요. 종단하는 도로가 있어요. 요거 보이시나요? 중심으로 이렇게 종단하는 도로가 있고 횡단하는 도로가 있습니다. 이렇게 종단, 횡단 십자가 모양이 그어지는데 그렇게 치면 북동쪽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예, 중심에서 거기 있는 게 인천 A2블럭. 얼마 전에 A3블럭 본청약 했죠. 네, 별로 그렇게 성과가 좋았다고는 말하기 힘든데 여하튼 여기고요. 그럼 A2블럭에서 박촌역까지 어느 정도 걸리냐? 뭐 이쪽에서 재볼게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가면은 대략 940m. 다르게 가신다면 요 길로 건너서 이렇게 가도 910m. 대략 900m 내외 정도 걸리는 거. 도보로는 한 15분 정도 걸리겠죠. 그래서 도보권이 아니라고 말할 수 없지만 도보권이라고 말하기도 좀 애매한 이런 단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하튼 이 위치는 그래요. 그리고 이 박촌역 같은 경우에는 위쪽으로 두 정거장 규련지구 있잖아요. 규련 지나서 그 다음이 계양역입니다. 계양역은 공철이 있죠. 그리고 여기서는 서울까지 28분 정도 걸린다. 서울역까지 28분 정도 걸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게 현재에 있는 교통입니다. 다만 제가 이 뒤에다 이렇게 써놨어요. 현재 박촌역이 있지만 대장홍대선 제가 홍대관님을 모셔왔던 이유죠. 이쪽에서 대장홍대선이 30년 이후에 생기는데 문제는 이게 확정은 돼 있는데 30년 이후에 계양신도시 생기느냐 그건 아니에요. 대장신도시라고 보시면 여기가 계양신도시잖아요. 바로 그 옆에 부천 대장지구 보이시나요? 얘가 생긴단 말이에요. 여기까지 확정이 된 거예요. 그럼 여기서 연장이 돼서 더 들어와야지 계양으로 들어오거든요. 그건 지금 확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보는 김에 말씀드리면 이 대장선은 어떻게 되냐면요. 홍대 대장선 있잖아요. 홍대 대장선역은 얘가 2호선 홍대까지 가게 되는데 2호선까지 가는 과정에서 거치게 되는 것들이 있어요. 뭐냐면 이쪽에서 원종역을 거치게 됩니다. 대장홍대선이. 원종역 거치면 이제 서해선에 닿게 되죠. 이쪽으로 쭉 가다가 화곡역을 거치게 될 겁니다. 그럼 화곡역은 뭐예요? 5호선 거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더 쭉 가다 보면 가양역을 지나치게 돼요. 가양역은 9호선이죠. 그 다음에 올라가서 이제 홍대로 연결되는 건데 계양신도시 입장에서 보면은 만약에 연결된다고 쳤을 때 30년도까지 공사 이뤄서 대장까지 정말 30년에 완공될지는 저도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항상 그러니까 철도란 게 그 이후에서 어찌됐든 연결된다고 했을 때 그러면은 쭉 선호정거장 정도 가면은 원종역이 되는데 여기 서해선은 그렇게 크게 메리트는 없죠. 서해선은 왜냐면 인천 1호선이 이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쪽은 아닌 것 같고 거기서 또 몇 정거장 가게 되면 일단 화곡역이 되죠. 5호선을 갈아탈 수 있다. 환승할 수 있다. 중심적으로 이제 접근할 수 있다. 요게 하나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가양역까지 가야 되는 9호선을 이용할 수 있게 되는데 그거 잘 모르겠어요. 계산을 해봐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세요. 제가 잘못했다가는 또 인천분들한테 이거 엄청 먹기 때문에 이게 연결된다고 하더라도 이것 통해서 화곡역이나 가양역 이용해서 접근하는 게 좋은지 지금도 박촌역 이용해서 계양에서 공철 탈 수 있거든요. 그걸로 서울 접근하는 게 더 나은지는 모르겠습니다. 서울의 어느 지역을 최종 목적지로 삼느냐에 따라서 좀 달라지겠죠. 여하튼 더 중요한 건 아직 이 대장 홍대선도 홍대왕님도 아직 여기를 찍진 않았다.
확장되지 않았다. 이게 있습니다. 그리고 미리 말씀드리면 요 얘기도 드릴게요. 이 대장지구까지 연결됐던 이 홍대 대장선이 연결될 거잖아요. 계양으로. 그럼 계양 어디로 연결되겠습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종단축이 종단도로가 있고 횡단도로가 있다고. 그 마주치는 지점에 보이시나요? 여기 중심상업지구 들어간다고. 그럼 이쪽 홍대에서 넘어왔을 때 당연히 중심 쪽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 아직 확정도 되지 않았고 언제 만날지 모르지만 30년대 중반이나 돼야 될 것 같다는 느낌은 좀 드는데 그나마 들어온다면 그 역은 여기 생길 겁니다. 가장 핵심 역이죠. 여기 아니면 뭐 여기도 생길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도 여기가 일단 전반적인 어떤 공동주택들의 입지로 봤을 때 여기가 딱 그래도 논쟁이 덜 하겠죠. 그 다음에 박촌역 쪽으로 연결이 될 거예요. 그럼 아예 여기서 이 얘기를 드리죠. 계양신도시설은 괜찮은 단지는 어딥니까? 먼 미래겠지만 그래도 미래의 투자 가치 봤을 때 요 단지들이죠. 여기 요 중심상가에서 옆에 붙어 있는 단지들 얘네들 물론 여기도 멀진 않습니다. 요 중심상가 주변에 있는 요 단지들 한 대여섯 개 정도 되는데 얘네가 일단 최고의 입지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A6 블록도 가까운 데에는 되네요. 29년에 산청에 했었나 봅니다. 여하튼 요 단지들이 될 것 같고요. 이번에 들어간 단지는 여기라 그랬잖아요. 얼마 전에 본청에 한 데도 여기고 여기는 조금 애매하죠. 왜냐면 여기서 걸어온다고 했을 때 여기까지 찍어보면 여기도 한 900m거든요. 박촌역을 가는 게 나을 수도 있고 여기 들어온 걸 가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애매하죠. 반면 여기 들어설 단지들은 괜찮다. 따라서 인천 계양신도시를 투자 계획을 세우신다면 일단 입지가 좋은 놈은 당연히 중심에 있는 얘네들이다. 추후에 대장홍대선 연장이란다 이걸 생각했을 때도 여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워낙에 많은 얘기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공항철도 계양역이 있는데 좀 전에 말씀드렸죠. 박촌역 이용해서 올라가면 두 정거장 가면 공항철도라고 계양역이라고. 근데 신설에 대한 얘기도 조금 있어요. 그건 뭐냐면 공항철도가 어떻게 움직입니까? 이 계양역에서 또 김포공항까지 가잖아요. 중간에 역은 없어요. 여기가 공항입니다. 그럼 요 계양신도시 끝부분 이 부분에 철도선 지나가잖아요. 그럼 이 계양 야구장이 있는데 이쪽에다 역을 신설해서 이용할 수 있게 하면 어떻겠느냐 이런 주장이 있지만 그것도 실질적으로는 의미가 없는 게 공동주택들이 여기 있잖아요. 공동주택들이 여기서 여기까지 물론 버스 타고 가고 하겠지만 박촌역 이용해서 가는 거나 여기서 버스 이용해서 여기 가서 새로 역생에 대해서 하는 거나 아주 큰 차이가 있을까? 이쪽은 전부 다 위쪽 회색은 이건 첨단 산업시설 계양 테크노밸리라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들이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뭐 그것까지 고려하면 나는 게 나쁘진 않은데 실질적으로 이쪽 단지들에서 이용하는 측면에선 큰 메리트가 있냐라는 점에선 비슷할 것 같다는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합니다. 그 다음에 9호선 개화역이나 김포공항역을 연장시키는 거에 대한 얘기도 있습니다. 뭐냐면 여기가 개화역이잖아요. 여기가 김포공항역이고 9호선 여기까지 들어오는데 이걸 어떻게 연장시켜서 이렇게 거의 현실성이 없어 보입니다. 가장 현실성 있어 보이는 거는 대장 홍대선을 갖다가 여기 연결시키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 다음에 현실성 있는 건 물론 그걸 제가 정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어떨지 모르겠지만 그랬을 때 가정에서 여기 단지가 괜찮고 이번에 분양하는 A2 블록은 애매하다. 그럼 그냥 박촌역을 갖고 얘기할 수밖에 없다. 지금 A2 단지는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박촌역을 이용할 수 있는 단지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는 세대수인데 세대수는 전체 747세대입니다. 10개 동 15층 정도짜리 들어와줘요. 15층인데 뭐 13층부터 15층으로 이렇게 하여튼 구성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이번에 본청약 물량은 185세대 정도입니다. 왜냐면 사전청약이 있었거든요. 그 사전청약에서 이미 562세대가 했어요. 근데 문제는 최근에 A3 블록 옆에 붙어 있었죠. 걔가 본청약을 했거든요. 경쟁률은 부진했습니다. 사전청약 당첨되셨던 분들도 좀 아리까리 하셨던 것 같아요. 따라서 요 물량은 조금 조정될 수가 있겠죠. 조금 더 많아질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사전청약 하신 분들이 포기하는 경우가 생기니까 여하튼 지금 현재로서는 제가 이 영상을 10월 10날 찍고 있는데 지금 기준은 185세대가 예정돼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입주가 얘 같은 경우 26년 12월입니다. 생각보다 빠릅니다. 근데 얘가 빨간색으로 해놓은 게 제가 그러잖아요. 27년 8년 정도에 들어가는 단지도 괜찮다. 그럼 얘도 27년 다 돼서 들어가니까 괜찮지 않느냐? 근데 문제는 뭐예요? 얘는 택지지구에 거의 초기로 들어가는 단지란 말이에요. 사전청약까지 했었고. 그럼 보시면은 지금 노란색은 아직 분양 안 한 거고 이렇게 색깔이 달라진 거 있죠. 원래는 노란색이었는데 사전청약하고 분양돼서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언제 들어갔냐? 얘가 26년 12월에 들어가잖아요. 근데 옆에 단지도 같이 들어가요. 반면에 다른 단지 A9 단지는 28년 11월 2년 뒤에 들어가고 여기는 더 늦어요. 29년 1월에 들어가고 아래쪽에도 단지 하나 있는데 A17지구 얘도 28년 12월에 들어갑니다. 무슨 말이냐? A2 블록 들어갔을 때 완성된 단지는 딱 요 두 개일 겁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2년 뒤에 한 3개 정도가 들어올 거예요. 물론 내년에 민간 분양이라든가 이런 게 시작이 된다면 28, 9년도에서 좀 들어갈 단지들이 더 있겠죠. 여하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으로 봤을 때 여기 전체로 한 17,000세대 정도 지금 기획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한 22가 단지 가까이 될 텐데 그 중에서
거의 초기에 들어가는 단지 두 개다. 그 중에 하나에 속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건 뭘 의미합니까? 편의성은 아닐 것 같고요. 학교 같은 경우에도 어떻게 될지가 좀 지금으로서 아리까리한 상태다. 이렇게 보셔야 되는 거죠. 따라서 이런 생각을 하셔야 돼요. 제가 여러 영상에서 말씀드렸지만 이런 공공택지지구라든가 아니면 재개발이 대규모로 이루어져 있는데 초기에 들어가는 단지들은 뭘 감수해야 됩니까? 분양가가 그 같은 택지지구 내에서 혹은 재개발 지구 내에서 싸기는 한데 편의성에서 상당 기간을 감수해야 된다. 불편함을. 공사 계속 진행되고 있을 거고요. 공원 같은 것도 제대로 안 돼 있을 거고 편의시설은 더 말할 것도 없죠. 다만 얘는 기존에 박촌역 주변에 아파트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 보이시나요? 이 단지들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박촌역 주변에 어느 정도 생활권이 있고 바로 옆에가 그리고 계산지구잖아요. 계산지구는 옛날에 한 30년 전에 들어간 단지들인데 요 밑쪽으로 여기 쪽 보시면 마트나 이런 건 있어요. 그런 걸 이용하시면 되고 다만 택지 중심에 들어가는 거는 상당 기간을 버티셔야 된다. 그래야지 누릴 수 있다. 대신에 뒤에 들어올 단지들, 아까 말씀드린 이 핵심 단지들에 비해서는 분양가는 상당히 쌀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수익성은 있을 수 있다는 얘기죠. 장단점이죠. 자, 얘 같은 경우에 분양가를 말씀드려야 되는데 여기서부터 이제 좀 힘들죠. 벌써 땀이 나기 시작합니다. 제가. 일단 얘는 분상제죠. 공공분양이다 보니까 재당첨 10년 제한도 있고 전매 제한 3년도 있어요. 다만 거주 의무는 없습니다. 거주 의무가 없다는 거는 나름 장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이 주변에 전세 들어가 있으신 분들 많거든요. 근데 신축이잖아요. 그럼 얘가 입주할 때 전세 수요는 어느 정도 있을 수 있습니다. 위에서 좀 더 보여드릴게요. 자, 일단 분양가, 기본 분양가는요. 공고문 보시면 압니다. 공고문은 LH 거는 청약홈이랑 따로 돼서 좀 귀찮은 면이 있죠. 여하튼 들어가서 살펴보시면 공급금의 발코니는 별도로 해서 나와 있습니다. 주택가격이 나는데 59가 상당히 많아요. 2형까지 있어요. 5가지 형태가 있고 7사도 있고 8사도 있어요. 사실 8사는 이번에 그냥 일반 분양 한 3세대 정도 엄청 적게 나오긴 하는데 저희는 언제나 8사를 기준해서 투자 가치를 갖다가 평가해 보니까 얘는 1층 같은 경우에 8사형 1층은 5.4억 거의 5.5억입니다. 5,490만 원이니까 5억 4,900만 원이니까 그리고 최상층까지는 5층부터 시작해서 5억 8,400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본 분양가는 이렇게 써놨습니다. 다만 59형이 상대적으로 물량이 많기 때문에 계속 써드렸어요. 4억에서 4.2억 84는 5.5에서 5.8억이다. 자, 근데 확장비가 있죠. 다만 공공분양이라서 상당히 쌉니다. 59형은 600에서 700, 타입이 5개나 있다고 그랬잖아요. 조금 다르고 형에 따라서 84형은 타입이 하나거든요. 830이다. 보통 일반적인 단지들이 2,000 정도 때리니까 요즘 확장비 그래서 1,000에서 1,500 정도 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에어컨은 4기 기준 650, 5기 기준 760, 얘도 2, 300 정도는 싼 거다. 200 정도 싼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옵션이 붙는데요. 옵션도 당연히 공공분양 그렇게 비싸게 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그 뭐 품질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뭐 선왕설레가 있는데 기본적인 거는 괜찮은 국산으로 잘 들어가 줍니다. 제 생각에는 59형은 따져보시면 2,000 정도, 84형은 2,500 정도 됩니다. 일단 마루 같은 거는 기본적으로 들어가 줘요. 강마루 같은 건 들어가주고 그런 거는 이제 기본인데 선택 품목 보시면은 뭐 이런 게 들어가 있어요. 붙박이장이라든가 드레스룸 만들어주고 시스템선 만드는 거, 아일랜드 식탁 같은 거라든가 엔지니어 스톤으로 상판 해주는 거 일반적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들이 다 들어가 있는데 전반적으로 쌉니다. 전반적으로 싸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다만 유의하실 거는 이게 침실 2하고 3을 갖다가 가변형이죠. 쉽게 말해서 통합시키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선택이 좀 달라지거든요. 그거 잘 계산해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여하튼 저는 일단 기본적으로 높은 놈들로 그 중에 선택 중에서 좀 비싼 쪽으로 그냥 다 때려봤어요. 그랬더니 요게 나온 겁니다. 59 2,000, 84 2,500. 그러면 이제 기본 분양가에다가 확장비, 에어컨 옵션을 다 때리박으면 얼마가 되느냐? 59형은 4.3에서 4.5억 정도, 즉 3,000이 기본 분양가에 플러스가 되고요. 84형 같은 경우에는 5.9에서 6.2억 정도에 나왔다. 약 4,000 정도가 플러스가 됩니다. 자, 문제는 이제 저희가 84형 갖고 얘기하니까 이렇게 나온 거예요. 6.9억에서 6.2억 선에 나옵니다. 84형. 어떠신가요? 인천분들은 잘 아실 것 같은데 저희가 예상했던 것보단 뭔가 좀 비싼 감이 솔직히 듭니다. 공공분양인데 민간 분양도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5.9에서 6.2에 나와줬다. 물론 최근 검단 신도시에서 신고가 치고 있는 8억선에 비하면 싸게 느껴지지만 여기는 검단은 아니잖아요. 이제 초기에 들어가는 단지는 나중에 계양 신도시가 대장홍대선도 연결되고 뭐 여러 가지 철도 교통망이 잘 되면 분명히 올라갈 건 맞는데 그건 추후잖아요. 더구나 26년 12월 뭐 20주년 다 돼서 들어가긴 하지만 입주 대기간이 최근에 나오는 단지에 비해서 아주 긴 것도 아니거든요. 그런데 최고가 6.2억에 나왔다. 애매해지는 거죠. 평면도는 무난합니다. 뭐 공공분양
분양이라고 해서 평면도를 막 짓진 않습니다. 예. 같은 경우에 제일풍경채가 맡았기 때문에 제일풍경채에서 평면도 설계했겠죠. 평면도 보시면 되지만 잘 나왔어요. 59형 포베이로 판상형으로 잘 나와줬습니다. B 같은 경우에는 타워형 정도 이렇게 보시면 되고, C 같은 경우에도 타워형, D 같은 경우에는 판상형이 한데 이쪽 주방 쪽에 창문은 없어요. E형 같은 경우에는 판상형 창문도 있죠. 이런 식으로 나왔고, 84 같은 경우에도 타입이 하나인데 포베이로 잘 나왔어요. 평면도는 무난하게 잘 나와줬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알파룸도 있어요. 84형 같은 경우에 잘 나와줬습니다. 다만 분양가가 이러는데, 커뮤니티 같은 경우도 일단 주민카페, 피트니스, 작은 도서관, 실내 놀이터, 얘가 대규모 단지는 아니잖아요. 747세대 중규모에서 조금 큰 쪽에 속하는 단지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것들 들어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뭐 사우나나 수영장 있는 건 당연히 없고요. 이제 문제는 공공분양들의 문제인데, 주차가 1.2대입니다. 만족할 수는 없죠. 보통 1.45대 정도만 돼도 괜찮다 해주고, 최근에 이제 1.35대급들 나오는데, 욕하긴 그렇고 그렇다고 후하게 평가하긴 그렇고 애매하다 그러는데, 1.2대는요 좀 약점이죠. 안 좋다고 봐야죠. 주차에서는 좀 얘가 단점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공공분양이고, 공공분양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신청 자격이 뭐 차량 이런 것도 있긴 한데, 나중을 생각해야 되죠. 교육은요, 이런 신규 택지지구 들어가게 되면 예정은 많아요. 초중 예정도 많습니다. 뭐냐면 개발지구 보시면 이 파란색들이 전부 다 학교 들어가는 자리거든요. A2도 보면요, A2 블록도 보면 하루 길 하나 건너서 공원 있고 거기에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가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좋은데 문제는 뭐다? 얘가 들어갔을 때 얘네가 개설될지가 문제죠. 왜냐면 얘가 들어갔을 때 여기 개설되는 아파트가 많지가 않단 말이에요. 그리고 기존 학교가 멀지는 않아요. 당산초등학교 보이시나요? 여기까지도 거리는 지금 현재도 400m 정도 되거든요. 저학년도 걷기가 그렇게 아주 어려운 데는 아니죠. 그렇죠? 그 점에서 교육 측면에서, 특히나 초등학교 측면에서 뭐 괜찮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존 초등학교도 멀지 않은 데다가 앞으로 들어서면 거의 초품화 수준이 되기 때문에 중학교도 당연히 들어갈 거고요. 중학교는 전반적으로 여기에 계획된 중학교가 2개 정도밖에 없기 때문에 시기가 언제 들어가긴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따라서 교육 측면에서는 무난하다, 나쁘지 않다. 지금 있는 당산초를 이용할 수도 있고, 추후에 들어오는 초등학교를 이용할 수도 있고, 추후에 들어오는 초등학교 좀 빨리 개설되면 더 좋겠죠. 그다음에 기존의 동양 양촌중, 동양중하고 양촌중이 있습니다. 동양중은 좀 전에 보신 초등학교가 좀 더 위쪽에 있어요. 여기까지 거리도 대략 1km 정도거든요. 중학생들이 돋보든 뭐 마을버스 같은 거 쓰겠죠. 이런 거 탔을 때 뭐 어렵지 않은 거리고요. 아래쪽으로 양촌중학교가 있긴 한데, 얘는 뭐 택지지구 벗어나는 거기 때문에 이쪽으로 보내주지 않을까. 여하튼 뭐, 그리고 중학교 나중에 개설되는 거 있고, 교육적인 측면에서 전반적으로 나쁘진 않은데, 사실 중학교에서는 학원이라고 말씀드렸는데, 학원가는 아마 계산지구 쪽이나 이쪽으로 좀 나가셔야 될 겁니다. 왜냐면 이게 지금 택지 이제 개발되는 거니까 중심상가 들어서고 학원 들어오려면 시간이 꽤 걸릴 것 같아요. 따라서 아까 말씀드렸던 이쪽 계산역 근처라든가 이쪽으로 계산지구도 아파트 상당히 많거든요. 이쪽에 아마 학원가가 형성돼 있고 그쪽으로 보내셔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택지지구 초기라는 점을 생각하시고 교육 문제는 들어가셔야 되는데,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크게 무리는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 자, 편의성도 마찬가지죠. 지금 현재 얘가 들어간 게 초반에 들어가는 놈이기 때문에 계양 신도시 테크노밸리에서 계산지구라든가 계산역 주변에 아파트 잘 형성돼 있거든요. 그쪽을 일단 이용하시다가 중심 상업지구가 갖춰지면 그때 좀 더 좋아질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택지지구 처음 들어가는 단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정도가 얘에 대한 이제 기본 정보였고요. 이제 좀 투자 가치나 이런 건 좀 봐야겠죠. 분양가가 착하냐 적절하다 이걸 평가할 수 있어야 되는데요. 제가 보기에도 참 애매해요. 더군다나 얘는 공공이잖아요. 민간이 아니란 말이에요. 공공이라는 점 플러스해서 택지지구의 초기에 들어가는 단지치고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조금 비싼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뱅가르마 아리까리 하면 적절한 편으로 많이 말씀을 드리는데, 조금, 그렇다고 뭐 몇 억이 비싸다 이건 아닙니다. 조금 비싼 느낌입니다. 왜 이런 판단을 내렸냐면요, 제가 항상 해드린 거죠. 주변 매매가와 분양가를 비교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 비교해 드릴 거예요. 옆에 있는 계산지구, 오래된 단지라고 그랬죠. 거기 있는 계산지구 1997년도쯤에 들어간 단지들입니다. 30년 되는 단지예요. 감안하셔야 됩니다. 구축 얘하고 좀 비교해 드릴 거고, 근데 그쪽에 있는데 최근에 들어간 놈이 하나 있어요. 계양 코아로 센트럴파크가 있습니다. 2017년도, 이제 10년이 아직 안 됐고 아직 준신축급이죠. 특히나 이쪽 지역에서는 상당히 신축에 속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계양 한양 수자인이 있습니다. 이건 바로 옆쪽에 있어서 따는데 또 15년 차 정도 날 거예요. 최근에 개발됐던 규련지구가 있습니다. 박촌역에서 하나 올라가면 규련역이고 그 다음이 계양신도시잖아요. 즉 박촌역에서 계양신도시 가는 중간에 규련지구가 있습니다. 2013년 들어왔으니까 얘도 한 15년 차가 될 텐데 얘도 비교해 드릴 거고, 계양 하늘채 파크포레라는 아주 최근이죠. 23년도에 들어간 아파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실거래가는 거의 없지만 얘네들 비교해 드릴게요. 일단 순서대로 갈게요. 계산지구에 있는 아파트들, 즉 이 계양 택지지구가 들어가게 되면 뭐 계양 택지지구가 전체적으로 하면 17,000세대고 꽤 많은 사람이 들어가는데, 사실 이쪽에 기존에 개발됐던 택지지구가 있습니다. 계산 택지지구죠. 여기죠. 아까 보여드렸지만 97년도에 들어간 겁니다. 거의 30년이 돼가겠죠. A2가 들어갔을 때. 근데 여기 있는 아파트들 있잖아요. 이거 다 하나하나 찍어봤는데 대충 들어보시면 뭐 초정마을 하나 얘 같은 경우에 이제 107형
84형이죠. 같은 거 보면은 매매가가 최근 거가 뜹니다. 4억에 있었고요. 10월입니다. 아주 최근 거네요. 3억 9천, 3억 7천, 3억 8천. 제가 검단 얘기 드렸지만 인천이 재밌는 게 지금 조금씩은 올라가는 추세예요. 아주 크게 올라가고 있지는 않지만 지역별로 조금 차이도 있고요. 4억 정도를 찍고 있어요. 그 조금 밑쪽으로 가면 대신에 여기서 밑쪽으로 간다는 건 요 이망역에 좀 멀어지는 겁니다. 철도 이용층에서 좀 더 안 좋아지는 건데 은행마을 강북이라고 있습니다. 얘도 97년 들어갔죠. 보시면 117형, 이게 84제곱미터. 여기는 이제 그 당시 84형보다는 조금 더 큰 놈들이 많이 들어갔거든요. 아주 아파트 같은 거 보시면 옆으로도 단지들이 있죠. 두산 쌍용도 있는데 얘네들은 84형보다는 조금 큰 놈들이에요. 120, 전용 면적 96, 한평 더 크죠. 두세 평 더 큰데 얘 같은 경우에 이제 5억 4천 정도 조금 더 크니까 밑에 뭐 동아 아파트 같은 경우에도 얘도 84형은 없는데 120평입니다. 얘도 이제 보시면 95인데 얘도 5억 정도 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밑으로 강북 아파트 얘도 보시면 117형 84가 아니라 100입니다. 얘는 오히려 더 커요. 얘도 4억 5천 정도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밑으로 나오면 여기는 이제 아예 국민평이 없는 단지들 이렇게 들어가게 되고요. 따라서 요 계산택지지구 쪽에 있는 아파트를 보시면요 대략 이렇게 정리해놨습니다. 실거래가 84형 기준으로는 4억 정도다. 84형은 요 정도 거래되고 있고 그보다 좀 큰 놈은 5억까지 가니까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 들어간 신축 하나가 있다 그랬죠. 계양코로 센트럴파크가 있습니다. 즉 요 계산지구 들어가 있는데 여기 있어요. 이망역에서도 가깝습니다. 가까운데 최근에 들어갔죠. 여기 있는 단지들 지금 최근에 들었죠. 17년에 들어갔습니다. 116이 이제 84형 전용이거든요. 이 같은 경우가 6억 3천, 5억 5천 정도 최근 들어왔으니 그래도 비싸죠. 17년 같은 경우도 6억 3천, 6억 1,500에 9월 달에 거래된 게 있고 5억 9천 이런 식으로 있습니다. 117도 마찬가지고 비슷한 가격이에요. 6억 3천까지 나온 게 보이네요. 118 같은 경우도 6억 500 정도. 따라서 정리는 이렇게 해드렸습니다. 5.65에서 6억 3천 정도다. 17년 들어간 계양코어로 센트럴파크가. 즉 박촌역에서 하나 더 내려가면 이망역인데 여기 있는 최근에 들어갔던 아파트. 그 다음에 계양 한양 수자인이 있습니다. 얘는 2011년도 들어왔는데 어디냐? 박촌역 출입구 바로 앞에 붙어있는 점입니다. 자, 얘는 2011년도에 들어왔는데 얘는 실거래가 113, 84형이죠. 이게 보이시죠? 8월 달에 5억 3천짜리가 있고요. 근데 2층이에요. 7월 달에 좀 높은 거 중층 정도로 해갖고 5억 5,800, 5억 7천 정도에 이루어졌고요. 그전엔 과거 6억 7,500이 있긴 했습니다. 정보점에서. 따라서 정리해드렸죠. 대략 지금 어떻게 나오고 있다? 5.3에서 5.7억 박촌역 붙어있는 아파트가 최근에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규련지구가 있습니다. 규련지구는 이 박촌역에서 오히려 계양역 쪽으로 공철 이용하려면 계양역 가야 되잖아요. 그 전에 있는 게 규련이고 그 옆에 규련지구 사실은 이제 센트레빌이 3개 단지가 들어가 있는데요. 여기 규련 아이파크는 들어간 지가 좀 됐어요. 얘는 2004년에 들어가서 1, 2, 3단지 센트레빌 갖고 얘기했는데 얘네들은 1단지도 13년이고 그쵸? 2단지도 13년이고 3단지도 13년 같이 들어간 거죠. 여기 보시면 비슷비슷하게 나오는데 들어가서 찍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정리는 해드렸습니다. 4억 5천에서 5억 선이다. 얘 같은 경우에 계양 한양 수자인보다 좀 더 뒤에 들어갔는데 가격은 좀 아직 낮습니다. 그 이유는 이런 거죠. 여기 규련역까지 거리가 좀 있어요. 반면에 계양 수자인은 박촌역 바로 앞에 붙어 있었잖아요. 그렇죠? 반면에 규련지구는 좀 걸어가기가 좀 그렇죠. 보시면은 위성지도로 보시면 그래서 그런지 조금 더 싸다. 큰 차이는 안 나요. 2년 정도 차이 나는데 계양수자인가 그래서 이 정도 가격이 형성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볼게 최근 들어간 계양 하늘채 파크폴입니다. 23년도에 들어갔는데 얘는 어디 있느냐 좀 전에 보셨던 계양 한양 수자인 건너편 박촌역을 중심으로 해서 건너편 이쪽에 들어가 있습니다. 박촌역까지 거리 멀지 않아요. 한 350m 정도 됩니다. 충분히 도보가 가능한 거리. 이쪽에서 이렇게 출입구까지 300m니까 중심까지도 한 350m 충분히 도보권이죠. 얘 같은 경우가 23년에 들어갔으니까 지금 뭐 실거래가 당연히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고 보시면 되는데 다만 호가로 그래서 살펴봐야 되는데 호가는 좀 감안하고 보셔야 됩니다. 32평 84형 이렇게 봤을 때 대략 지금 매매가로 호가를 보면 몇 개 매물도 안 나와 있어요. 6.3억에서 6.6억 그냥 대충 호가 기준 6.5억 선이다. 그렇게 정리해놨습니다. 자, 그리고 전세를 갖다 제가 살펴봤어요. 좀 전에 보실 때 매매만 보여드렸지만 전세는 따로 조사인데 재밌는 게 97년도에 들어간 계산지구 구축 30년 차 날 아파트들도 시작해서 전세 효과는 비슷비슷합니다. 그죠? 3억에서 3.5억 정도. 다만 계양코어로 센트럴파크 같은 경우에는 좀 비싼 놈이 있었습니다. 4.5억까지 가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대략 전세는 3억에서 4억 사이에서 입지라든가 아니면은 연도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계양하는 파크폴에도 전세 계약은 이루어지게 있는데 3.5억이고 호가는 5.5억에 나와 있지만 거래가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3억에서 4억 선이 맞는 것 같다. 다만 센트럴파크 같은 경우에는 4.5억에 거래된 게
보이긴 했습니다. 전세가에서. 자, 근데 여기 얼마에 들어갑니까? 계양신도시 거의 6억 선이 들어간다. 5.9에서 6.2억이니까 6억 선이거든요. 그럼 어떻게 봐야 되느냐? 주변에 있는 2017년 들어간 계양코아로 센트럴파크보다는 싸요. 조금 싸요. 2017년 들어간 계양코아로 센트럴파크랑 비슷해요. 싼 것도 아니고. 왜냐면 얘가 5.6에서 6.3 실거래인데 얘가 5.9에서 6.2니까 거의 비슷합니다. 그럼 얘가 주변에 있는 것보다 싼 거는 뭐를 기준으로 봐야 되냐? 계양하나채 파크폴의 호가보단 싸요. 애매하죠. 그래서 저는 그냥 이렇게 봐요. 계양코아로 센트럴파크 어디 있었습니까? 이 구축이 어마무시하게 많은 계산지구에서 거의 유일하게 신축급으로 들어가 있는 아파트거든요. 이망역에서 거리도 한 300m 정도 되겠네요. 그 정도 아파트인데 얘 가격과 지금 비슷하게 나온 거예요. 이 두 블럭이. 그리고 나머지 구축들에 비해서는 다 비쌉니다. 계산지구 쪽 구축 뭐 30년 차니까 당연하겠지만 얘에 비해서는 거의 2억이 넘게 비싸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박천역이나 한양 수자인보다도 5천 정도는 비쌉니다. 물론 신축이긴 해요. 계양신도 A2가 더군다나 26년도니까 격차는 한 15년 정도 안 하는데 이렇게 봤을 때 신축이니까 당연히 비싼 거 아니냐라고 말하면 뭐 할 말은 없습니다. 근데 얘가 공공이잖아요. 지금 처음 들어간 거고 개인적으로는요 얘가 절대로 싼 가격은 아닌 것 같다. 안전마진이 오를 거예요. 그건 있어요. 얘가 안 오른다는 얘기는 절대로 아닙니다. 오를 거예요. 계양신도시 갖춰져 갈수록 많이 오를 거고 계양신도시 들어서는 단지들 중에선 그래도 싼 가격이 분양한 거고 많이 먹을 겁니다. 근데 다른 지역에 들어가는 어떤 적응기준 안전마진에 비해서 얘가 갖고 있느냐를 생각해보면 그렇지는 않은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특히나 공공이라서. 그리고 또 하나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전고점들이 있어요. 이 단지들 당연히 전고점 있겠죠. 지금 인천도 내리맞았으니까 21년도 이후로. 전고점은요 여기 따로 써놓지는 않았어요. 전세가격 차라리 보여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전고점은 요 가격들에 1억 정도 플러스 하시면 딱 맞습니다. 얘가 뭐 5.6에서 6.3억이다 그러면 전고점은 대략 6.5에서 7억 선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얘는 똑같죠. 6.3에서 6.7억 선이었다. 보시면 다 그렇게 나옵니다. 전고점은. 전고점도 구축대 전고점보다 뭐 1억 정도 싼 건데 이게 잘 나온 건가 안전마진 측면에서 그거는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 요런 생각이 들었어요. 계산역 재건축은 안 하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여기 계산지구 97년도에 들어간 아파트도 있잖아요. 물론 아직 연한 30년 안 됐는데 여기도 있고 사실은 이쪽에도 있어요. 계산역 쪽 이쪽 보시면요 여기는 1억대 나오잖아요. 주공 아파트들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계산주공 보시면요 90년도에 들어왔습니다. 얘는 계산지구 이쪽 97년 들어온 것보다 더 오래전에 들어간 게 여기 있는 아파트들이거든요. 얘네들은 이미 연한은 됐죠. 근데 왜 못하고 있을까요? 가격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시면 아시겠지만 주변에 수익성이 있으려면 좀 비싸게 가야지 이게 하거든요. 근데 거기까지는 아닌 거죠 아직. 근데 제가 보기엔 곧 하긴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복마전이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건 계양신도시가 이렇게 들어가는데 여기 재건축들도 좀 이루어질 것 같거든요. 이루어질 밖에 없는 아파트들이 얘네들 용적률도 나쁘지 않아요. 이거 계산주공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 이거 15층짜리긴 한데 그 옆에들 보시면 보이시나요? 6층짜리 얘네도 다 6층짜리고 여기는 뭐 5층짜리도 있어요. 근데 세대당 주차대수 0.5대고 뭐 이런 단지들 있단 말이에요. 6층짜리 0.2대네요. 주차대수 해줘야죠. 재건축 같은 거 수익성 때문에 이제 자체적으로 이제 못하고 있을 텐데 그리고 여기 97년도 이런 것도 이제 시간 지나면 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복마전이 될 가능성이 좀 높긴 해요. 왜냐면 인천에 있는 신도시 개발들의 역사 여러분이 잘 아시는 송도부터 시작해서 청라 그다음에 검단도 그렇고요. 몇 년 걸립니까? 송도 아직도 하고 있어요. 20년 걸렸단 말이에요. 근데 아직 마무리도 못했어요. 검단도 마찬가지죠. 여기도 마찬가지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규모 면에서 좀 더 작긴 하지만 이런 데보다 작긴 하지만 그쵸? 예, 송도 엄청 크잖아요. 그쵸? 이런 거에서 작긴 하지만 얘도 만만치 않게 시간은 걸릴 것 같아요. 특히나 교통이라든가 이런 거 들어가는 거에 있어서. 그래서 그런 모든 걸 감안히 본다면 지금 이 분양가로 들어가는 거는 추후에 수익이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고민을 좀 많이 해봐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투자가치평가 지금까지 보신 거 이거 봤을 때 저는 투자보다는 실거주를 지금 우선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계양신도시 지금 본청에 들어가는 것들은요. 다만 이런 거 있어요. 주변에 진전세보다 나올 수도. 진전세 무슨 말이냐면요. 최근에 전세 자금 같은 경우에도 이제 대출을 많이 끼잖아요. 근데 진전세란 건 대출을 끼지 않은 전세분들도 많아요. 전세 들어가 있는 분들이 다 전세 대출 끼고 하는 거 아닙니다. 하지만 요즘 뭐 유튜브 보면 뭐 영끌 얘기하면서 전세도 뭐 마치 다 영끌로 뭐 들어가는 것처럼 말하는데 그렇지 않죠. 제가 뭐 보여드렸어요? 주변에 있는 단지들 좀 전에 전세가가 3억에서 4억 5천까지 나간다고 그랬죠. 84년 기준 했을 때 전세가 그 정도 되거든요. 전세에 사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여기 누려볼 수 있죠. 전세가 한 2배 정도 되니까 진전세일 경우에 즉 내가 대출 없이 지금 전세를 살고 있어. 그러면은 여기 대출 좀 받아서 들어가 볼까? 이 생각은 충분히 하실 수 있고 더군다나 20, 30년 된 구축이잖아요. 거기서 전세 사느니 내가 한 2, 3년 뒤에 신축 여기를 들어가서
살아보는 게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청약 가점이 몇 점이냐에 따라 좀 다르시긴 하겠지만 이 진전세를 사시는 분들은 대안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생각입니다. 실거주 측면에서 여기 들어가시고 나서 시간이 지날수록 가격은 오를 겁니다. 이거 택지 개발 하는 거잖아요. 크게 끄면 주는 거고, 검단도 그렇고 어느 신도시든 처음 들어갈 때 좋았던 데가 어디 있어요? 없었습니다. 미분양 엄청 많았습니다. 검단 아시는 분 다 아시잖아요, 저희 카페 회원님들. 그 다음에 얘는 투자 가치로 요거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대장 홍대선 지금 확정이 안 됐어요. 확정된 건 어디까지? 대장 신도시까지만. 그것도 2030년으로 확정이 돼 있는데 그것도 좀 더 밀릴 수도 있을 것 같고, 실제 공사는 더군다나 계양 신도시 쪽으로 들어오는 건 확정도 안 됐거든요. 이게 확정 이후 노선을 좀 따져 보셔야 될 것 같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대장 계양지구에 종축하고 횡초로 들어온 도로 중앙 지점 그 주변에 단지들이 있다고, 그걸 좀 고려해 보셔야 될 것 같고, 그냥 민간 물량들이 이제 들어올 텐데 걔네들 위치라든가 이런 거 보시면서 생각해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투자 측면에서는 지금 들어가시는 실거주 측면에서 들어가시고, 투자 측면에서는 그 후에. 그리고 민간 물량 나왔을 때 추천제도 있잖아요. 언제 될지 모르지만 그러면 오히려 한 지구내에서 2번 할 수도, 하여튼 10년은 걸릴 사업입니다. 10년이라고 써놨지만 1자 아니라 2자일 수도 있어요. 왜냐면 피처링 인천 택지들이 그랬어요. 검단도 그랬고, 그 전에 했던 청라라든가 송도라든가 대부분 그렇고요. CTOCL도 이번에 말씀드렸지만 용현하객지고, 걔도 134단지는 벌써 입주하고 있어요. 그 얘기는 3년 전에 분양했던 얘기잖아요. 근데 지금 이번에 6단지 분양했거든요. 걔도 한 3년 뒤에 들어가잖아요. 3, 4년 뒤에 들어가는데 이 기간만 첫 분양부터 시작해서 거의 7년 걸린 거잖아요. 근데 아직 분양 안 한 단지들도 있어요. 그렇죠? 그렇게 봤을 때 최소한 10년 이상 걸릴 사업입니다. 따라서 이게 지금 들어가지 마시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편의성 이런 거 고려하시고 들어가서 하시다가 뒤에 들어온 놈들로 어떻게 옮기셔도 전 나쁘진 않다고 봅니다. 특히나 실거주를 신축에서 하고 싶으신 분들은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검단도 지금 84형이 8억 같다 그랬잖아요. 그런 거 봤을 때. 자, 저희 인천은 상승 직전이긴 합니다. 제가 대구는 스타트라고 적어놨어요. 대구는 제가 올 초반에 수성구 쪽 범팍이라고 범아 아이파크 다뤘는데 그때 좀 바뀔 것 같다 대구 그랬는데 욕 많이 먹었죠. 하지만 실제로 그게 분양 잘 됐고 수성구 쪽 이미 반전됐죠. 그 다음에 이번에 중구 남구 쪽에 명덕역 2편안이라고 있어요. 이것도 한 일주일밖에 안 됐는데 그것도 분양 될 것 같다. 걔가 아마 수성구가 아닌 인천 대구 전반적인 어떤 미분양 시장이잖아요. 근데 거기에 어떤 흐름의 변화를 줄 수 있는 단지가 아닐까. 분양도 잘 나왔고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걔도 분양이 좀 잘 됐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대구 같은 경우는 부산도 잘 되고 있어요. 드파인 광안이라고도 그것도 욕 많이 먹었는데 근데 걔도 잘 됐거든요. 인천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지금 대구나 부산에서 보이는 모습까지는 안 나갔어요. 왜 인천을 얘기하는데 대구 부산 얘기하냐면 인구수 이런 게 비슷해요. 대구나 부산이 250만 300만 도시잖아요. 자족도시란 말이에요. 인천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서울 접근성 나쁜 거 아닌데 인천 자족도시란 말이에요. 따라서 자족도시인 대구하고 부산이 보이는 모습을 봤을 때 물론 수도권이 아닌 좀 다른 측면이 있지만 인천도 그리고 지금 전세가 흐름이라든가 아니면은 지금 검단에서 보이는 모습 이런 것들 봤을 때 물론 송도 쪽은 아직 미분양 많다고 난리지만 저는 상승 직전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긴 하지만 지금 좀 유의하고 들어가야 됩니다. 이 계양신도시에 대해서요. 뭐냐면 계양신도시 자체가 지금 쌍분양가는 아니게 나온 거잖아요. A2 블럭 같은 경우에 나중에 오르긴 하겠지만 최근에 어떤 부동산 시장에 대한 규제라든가 이런 것도 좀 생길 거고요. 이런 부침이 있을 수 있다는 거. CTOCL 6단지 공고 영상에 한번 말씀드렸어요. 얼마 전 영상이죠. 센트리폴 영상에서도 그거 한번 보라고 말씀드렸고 그런 건 좀 유의하고 여유를 가지고 들어가야 될 단지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실거주 우선으로 생각하셔라. 나중에 오르겠지만 이렇게 들어가야 마음이 편하다. 지금 전세에 사시는 분들 근데 가점은 낮고 나는 신축 살아야겠다 이런 분들은 나쁘지 않습니다. 그리고 출퇴근 거리 이런 거 생각해 보세요. 서울 쪽보다는 지금 인천 1호선 이용할 수 있는 이런 쪽으로 직주 근접 나쁘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마지막 한 줄평은요 이렇습니다. 사전청약은 사기청약이다. 사실은 사전청약에 대해서 영상을 띄워드린 적이 있어요. 띄워드린 영상인데 거기서 말씀드렸었거든요. 사전청약 이미 정부에서 폐기하는 수준이죠. 그때 뭐라 말씀드렸습니까? 2012년도쯤인가? 이명박 정부 때도 나왔었고 문재인 정부 때도 이게 나왔는데 이름은 또 바뀌어서 공급이 부족해지는 순간 나올 거예요. 뭐 예비청약이라고 나오든 뭐든 이름 바꿔서 나올 텐데 절대로 안 하신 게 좋습니다. 이번에 사전청약 하신 분들 이거 이득이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까지 기회를 날렸을 뿐이지 이번에 분양가를 더 싸게 해준 것도 아니거든요. 즉 사전청약 안 했던 분들 이번에 들어가실 수 있잖아요. 180세대 정도 2단지 같은 경우에 그분들하고 차별이 없어요. 뭐가 더 좋은 것도 없어요. 계약금 조금 더 싸게 해준다는 거 5%인가? 사전청약 아니신 분들은 한 10%인데 얘는 사전청약 하신 분들은 5% 정도 해주는 거. 그 외에는 실질적인 어떤 좋은 건 하나도 없습니다. 뭐 옵션을 싸게 해준 것도 아니고. 따라서 사전청약 같은 거는 앞으로 나올 수도 있는 거. 지금 현재의 사전청약은 이제 폐지 추진 밟고 있잖아요. 정부에서도 아니다 이거 이렇게 말하고 있고. 그런데 앞으로 또 나올 수도 있어요. 몇 년 뒤에 공급 부족해지면 또 나올 수 있는데 그때 꼭 기억하십시오. 지금에 있었던 일들을. 사전청약은 의미가 없는 청약이다 라는 거. 사기청약 제가 말씀드린 건 뭐 사기까지는 아닌데 사라진 것도 있긴 하죠. 예. 이런 거 믿으시면 안 된다는 거. 저는 이게 잘못됐던 거라고 생각해요. 이 제도 자체가 정말로. 자, 그리고 오늘 계양신도시를 다루긴 했어요. 근데 정확하게 다루지 못했죠. 왜냐면 이게
공공분양 단지에 대한 얘기이기 때문에 그냥 전반에서는 따로 다뤄야 될 것 같아요. 사실 3기 신도시에 대해서도 교산 신도시 얼마 전에 다뤘잖아요. 3기 신도시들은 각 신도시별로 따로 시간을 내서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안 써놨지만 인천시장에 사실 변동이 좀 많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CTOCL 단지 영상들과 센트리폴 영상을 일단은 보시길 권하고요. 조만간 인천시장에 대해서 정말 건드리긴 싫은데 어쩔 수 없이 인천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영상 한번 띄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세부사항이 있어서요. 제가 다양한 정보를 접하는 과정에서 당연히 잘못 인지한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뭐 개발 계획이나 이런 거 다 아니잖아요. 따라서 투자는 개인 책임이시니까 특히나 여기 현장 꼭 가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지금 이쪽 땡신도시 들어선다고 언론에서도 많이 말하고 있는데 가보세요. 여기 들어섰을 때 어떨 것 같나. 그리고 초기에 입주했을 때 어떤 상황일까. 이걸 생각하시고 창업하셔야 됩니다. 그걸 버틸 수 있는 게 나쁜 건 절대로 아니에요. 그걸 버틸 수 있으면 수익은 제일 큽니다. 이번에 CTOCL도 어디 딜스테이트 하기기 CTOCL 영단지로 저는 생각하는데 거기 들어가셨던 분들이 수익 제일 많이 먹었어요. 자, 그런 거 생각하시고 가보시길 권해드리고요. 100만의 원 부동산 카페 아름다운 집값기 분양조 공식 단톡방을 첫 댓글에 링크 시켜드릴 거예요. 거기 들어오시면 아무래도 영상에서는 못 말씀드린 것들 갖다가 말씀드리기도 하고 질문하시면 제가 답변 드릴 수 있는 건 답변 드리기도 하고 있습니다. 들어오시면 될 것 같고요. 더군다나 저희 아름다운 집값기 카페 있습니다. 지역방들이 있고요. 거기 들어오시면 제가 이 정보들 다 어디서 얻겠습니까? 저희 카페에서 얻는 겁니다. 20년째 활동하고 있는 제 카페에서 얻고 있습니다. 여기 들어오셔서 좋은 정보 많이 얻으시길 바랍니다. 긴 시간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좀 더 새로운 정보, 정확한 정보 갖고 특히 계양신도시라든가 인천 부동산에 대한 정보 갖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